자, 오늘 수업은 이제 시각화와 3차원 방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수업이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아서 이 과목은 이제 진도를 적절히 잘 나간 것 같아. 자, 이번 학습 목표는 장면 기반 및 객체 기반의 시각화 방법을 정의하고 영상 데이터를 단층으로 보는 방법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3차원 렌더링을 하는 것도 이제 익혀보고, 표면 렌더링과 최대 영상 밝기 투영 방법 및 내용 및 차이도 익히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J를 이용해서 3차원 렌더링을 직접 해보는 것까지 포함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시각화라는 용어가 뭐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냥 단순 그런 의미의 눈에 보여지는 거,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문제죠.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게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복잡한 용어나 그런 단어는 아니고 단지 보여주기 라는 정도로만 학생들이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시각화는 영상 데이터의 표현이고 2차원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3차원으로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3차원 시각화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보여주기에 따라서 해부학적 형태나 생체 물리학적인 특성을 보여주거나 생체 역학적인 특성을 보여주거나 병리학적 특성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달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게 우리는 주로 이제 의료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료용 진단, 치료계획, 시연, 평가, 수술 중 안내 등의 이런 시각화 기법을 이용을 한다. 이건데 학생들이 뭐 오다 가다 이제 3차원으로 보여지게 하는 뭐 그런 효과 같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다루고, 뭐 예전에는 이제 TV도 이제 3차원으로 안경 쓰면 3차원으로 보이게 하고 뭐 그런 기능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여주기 방식을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즉 이제 의도하는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한 보여주기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의 분류를 보면은 장면 기반의 시각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영상 전체에 대해서 3차원으로 보여줄 것이냐 2차원으로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하고, 3차원으로 이제 보여줄 때는 그 렌더링이라고 해서 영상을 2차원 영상들을 쭉 모아서 그 여러 장의 2차원 영상들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만들거나 새로 이제 꾸미게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렌더링이란 용어가 학생들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 뭐지?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은 2차원의 화상의 광원, 위치, 색상 등 외부의 정보를 고려하여 사실감을 불어넣은 후 3차원 화상을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용어다. 2차원 영상들을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장면 기반의 시각화는 그 영상 자체를 3차원화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객체 기반의 시각화, 이거는 뭐냐면은 인체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령 이제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고, 허파가 이렇게 있고, 그쵸? 폐가 이렇게 있잖아요. 폐가 이렇게 있고, 뭐, 신장이 이렇게 있고, 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객체 기반의 시각화는 어떤 거냐면 심장만 따로 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심장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심장만 이제 그림으로 보이도록 하는 거, 이렇게 심장만 이제 따로 심장 부위만을 그림에서 추출해서 그거 심장을 3차원으로 이제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이제 심장만 따로 빼서 보려면은 이제 그 분할을 해야 되겠죠. 이 영상에서 심장 부위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뽑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기반 시각화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각화는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고 2차원으로 보여줄 경우도 있고 3차원으로 보여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단층 모드와 최적 모드가 있는데, 단층 모드는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치즈 보면은 치즈 그리기가 좀 그런데 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보통 이제 CT나 MRI 영상들은 이렇게 층층이 이제 영상을 얻게 되죠. 이렇게 층층이 이제 피사체가 예를 들어 피사체가 이렇게 있고, 피사체가 있으면은 이제 단층 영상을 얻는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 슬라이스에 대한 영상 얻고, 이 슬라이스에 대한 영상을 얻고, 이 슬라이스에 대한 영상을 얻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영상을 얻어서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이제 단층 무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최적 무드는 뭐냐? 최적 무드는 자, 얘는 이제 한 슬라이스, 이 슬라이스의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영상을 그림으로 보면 이 안에 이제 팔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쪽 팔이 양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몸통이 이렇게 둥글게 있을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슬라이스에 대한 영상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자, 최적 모드는 어떤 영상을 얘기하냐 하면은 표면 접촉면 또는 영상 밝기 분포들을 가지고 있는 3차원 데이터의 시각화를 나타낸 거고, 즉 이쪽은 뭐냐면은 이쪽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모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슬라이스 단위로. 근데 최적 모드로 가면은 자, 이게 입체적 3차원 데이터,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3차원 데이터라는 게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적 모드에는 이제 최대 영상 밝기 투영법하고 표면을 렌더링하고 그다음 최적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도가 이제 각각이 다른데, 얘네 세 개가 각각의 용도가 다른데, 결국은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그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것이냐의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MIP는 보통 이제 최대 영상 밝기 투영법을 Maximum Intensity Projection이라고 영어 그 약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제 혈관 영상들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혈관 영상들을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표면 렌더링은 이제 그 표피만 이제 3차원으로 보여주는 거고, 최적 렌더링은 이거는 그 피사체 내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최적 렌더링은 이제 많이 쓰진 않는데, 이제 보통 이제 표면 렌더링은 학생들이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 영상 밝기 투영법은 이제 저기 의료 쪽에서 이제 혈관을 다룰 때 이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이제 단층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투영면. 자, 투영하는 거는 뭐죠? 투영하는 거는 이제 영상판이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X선을 이렇게 쏘잖아요. X선을 이렇게 X선 쏘면 이쪽에 이렇게 투영돼서 상이 나타나죠. 근데 얘는 뭐죠? 얘는 단지 얘는 이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얘는 2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이제 투영이란 말의 영어 단어예요. 단층 모드에서 2차원으로 보는 것은 액션 영상이 대표적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 단층, 아까 앞서 얘기했던 단층, 각 슬라이스별로 이렇게 슬라이스별로 이렇게 영상을 얻는 거, 이거는 대표적으로 CT하고 MRI 등의 단층 촬영 영상을 이제 단층화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 이런 슬라이스에서 얻어진 영상을 이용하면은, 자, 단층 모드로 시각화한다 이러면은 얻어진 단층을 보는 거. 이 슬라이스 하나하나가 뭐죠? 이런 네모난 영상이 되는 거죠.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의료영상 쪽은 이제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우리 과에서 다루는 장치들은 거의 전부가 이제 흑백 영상이에요. 그레이 레벨 영상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가령 이제 특징이나 특성을 잘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색상 참조표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단층으로 데이터를 얻긴 했지만 이 피사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영상을 다 얻었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다 얻었는데, 얘네들이 각각 한 장이면은, 그러면 이 영상들은 사실 이 피사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셈이 돼요. 이 각각의 영상들은. 그래서 이 여러 장의 슬라이스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3차원 영상 정보로 새로운 2차원 단층을 보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영상들은 사실 이 피사체 전체 3차원 대상물 전체를 표현한 거고, 그럼 이 여러 장의 영상은
이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장의 영상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용해서 이 여러 장의 영상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도 표현도 가능해요. 얘네들은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하면 3차원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보들을 이용하면은 뭘 할 수 있느냐? 가령 요 부위의 영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엄밀히 말하면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요 슬라이스의 영상도 제작도 가능해요. 그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재단층화 또는 다중단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다 우리가 다른 위치에서 본 이런 영상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취득된 데이터 영상으로 다른 각도의 영상들을 계산할 수 있고, 새롭게 정의된 표면을 평면 영상으로 이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앞서 한 얘기를 이쪽에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이 좀 이제 그리다 만 듯한 성격이 있어서 A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피사체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얻어 놓은 거예요. A라는 그림이 여러 장, 예를 들어서 A란 그림이, 이 그림을 보면,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쭉 인체를 이제 목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쭉 촬영한 영상들이에요. 이게 MRI 영상인데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영상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은 코 쪽인데, 아니 목 쪽이구나. 목 쪽에 코 쪽부터 시작했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끝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굉장히 여러 장의 영상을 촬영해 놓은 거예요. 지금 181장으로 이제 한 장의 슬라이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 영상인데, 자, 이 영상을 이용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가령 이쪽에서 바라본 영상,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단면을 이쪽에서 본 영상,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쪽 단면의 영상, 이쪽 단면의 영상. 지금 이 영상은 그림을 어떻게 촬영했냐면은, 가령 이제
인체 머리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슬라이스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영상을 얻어 놓은 게 이거예요. 이 영상을 얻어 놓은 게 이 정보를 이용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그럼 이쪽 방향으로 슬라이스를 설정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거를 여기서 이 영상을 이용하면은 이쪽에서 바라본 영상을 우리가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외에도 가령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장의 영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장의 영상이 있으면은 자, 첫 번째 장에서 요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의 요 위치 이렇게 지금 내가 선 그은데 정보를 다 추출하게 되면은 첫 번째서부터 지금 내가 진행한 요만큼의 정보들이 쭉 추출이 되면은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정보 추출할 위치를 이렇게 선정해 놓죠. 이렇게 선정한 다음에 첫째 장에서 이 정보 꺼내고 기록을 하면은 이렇게 한 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이 되고 두 번째 장에서 이 정보 이 라인에 맞춰져 있는 정보를 꺼내면 두 번째 줄의 데이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장의 영상에서 요 부위에 대한 정보들만 쭉 뽑으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우리가 이쪽 단면만 쭉 살펴보는 그런 그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3차원 데이터가 존재하면은 사실 이게 보이기에는 2차원 영상이지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단면이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멀티 슬라이스 영상을 얻어 놓게 되면 이 영상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다시 표현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관찰된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책에 있는 내용 중 하나가 가령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영상을 얻은 건데 그 반대로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영상을 이걸 이용해서 옆으로 잘렸을 때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교재 잠깐 다뤄진 거 이미지에서 스택에서 리슬라이스에서 이렇게 해서 리슬라이스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쭉 하게 되면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옆에 면에서 촬영한 이런 영상이 이 영상에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 영상이 옆에서 촬영한 거. 자, 그럼 전혀 달라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두 영상이 보는 각도가 보는 단면이 전혀 달라요. 얘는 액션 영상이고 얘는 코로날 영상이라고 보는 각도에 따라 슬라이싱하는 방향이 다른 영상을 칭하는 명칭인데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